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조금 뒤 폐막작 영화의 황제 상영을 끝으로 열흘간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14만 관객이 몰려 흥행했지만 내부 문제로 규모가 축소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금 전 부산 영화의 전당에 다시 화려한 조명이 켜지며 영화 팬들이 입장을 시작했습니다. 축제의 화려한 마무리를 보기 위해 일찍부터 모여든 팬들은 폐막에 대한 아쉬움과 내년 영화제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온 20대 주은호 씨입니다. 올해는 부대 행사가 진짜 거의 다 영화 상영 위주였어서 규모나 이런 게 작아진 느낌, 그런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올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좀 순조롭게 돼서 좀 영화제를 통째로 잘 즐길 수 있으면.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늘 저녁 폐막식을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폐막작은 닝하오 감독의 영화의 황제로 조금 뒤 저녁 8시부터 영화제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늘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우려 속에서도 본질에 집중해 영화제를 무사히 마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축소된 예산과 내부 인사 문제로 예년보다 분위기가 침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 올해 관객 수는 14만 명으로 지난해 16만 명에 비해 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상영작 수를 비롯해 상영 스크린과 부대 행사, 게스트 방문도 예년에 비해 규모가 모두 줄었습니다. 조직위는 예산 삭감 등 영화제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하겠다며 다음 영화제를 기약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주가 조작을 잡아내기 위해 감시기간을 기존 100일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최근 주가 조작 트렌드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반영한 겁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대규모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대성홀딩스와 삼천리 등 8개 종목은 주가가 지난 3년간 1462% 폭증했습니다. 현행 부당거래 적출 기준은 주가 조작 사건이 대부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 최대 100일로 설계돼 있어 이 같은 장기 불공정 거래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 1년 이상 등 새로운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매 패턴 유사성 분석과 거래 종목의 유사성, 계좌 간 체결 집중도를 분석하는 등 혐의 계좌 간 연계성 확인 기법도 다양화합니다.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발령하는 시장경보제를 장기 주가 상승 종목에도 적용합니다. 거래소는 1년간 주가 대비 200% 이상 오른 종목에 대해 필요할 경우 초장기 투자 경고 지정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긴급한 중대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와 금융당국 간 조기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피드백 절차도 만듭니다.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의 최대 문제로 꼽힌 차액 결제 거래 계좌도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대응할 방안을 마련합니다. 거래소는 주가 조작 세력이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종합 개선 방안에 대한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에 나서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을 비롯한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중소기업계는 오늘 성명을 내고 수도권 일극체제 폐해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있고 지방 인력과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동남권 지역에 수조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발생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진정한 지방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속여 여성 6명의 성폭력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당시 여성 1000여 명의 이력서를 열람해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다고 속여 만난 10대 재수생 등 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어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여성 1000여 명의 이력서를 열람해 연락했고 면접을 보러 온 여성 280명 가운데 일부를 변종 성매매 업소에 데려가 강압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습니다.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3부는 오늘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새벽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3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이 선고한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토종 거북이 남생이를 불법 포획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부산시장 상인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약재나 민물고기를 판매하는 점포에서 남생이 7마리를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장에서 남생이 7마리를 구조해 한국남생이 보호협회로 인계했고 협회는 야생 적응 훈련 뒤 자연에 방생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은 주말인 내일 구름 많다가 모레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내일 16도에서 모레 14도로 낮아지겠으나 낮 기온은 24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0.7도, 습도는 51%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신병선,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국재리였습니다. CBS